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몇 년도?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만들어집니다. 자, 사회복지사업법 기본 인연 보면, 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자,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 동그라미 합시다.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 결정인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공공성을 확보한다. 그죠? 공공성 동그라미 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뭐를? 인권. 이제 우리가 서비스를 할 때에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뭐를 보장해야 된다? 선택권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요즘 이렇게 기본 이념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기본 이념 쫙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이란 이거예요. 자, 사회복지사업은 어떤 거예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보면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개별 법들이 쫙 나오는데, 그게 몇 개가 나오냐면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하 건어더러 먹어서 어저처커 터퍼 허까지 나오는데, 허가 기타예요. 그러니까 허 전까지잖아. 그러면 총 몇 개냐면 14개 곱하기 2예요. 그럼 28개인데 허가 기타니까 27개죠. 그런데 기타도 또 가보면 기타가 4개가 있어요. 그러면 31. 그래서 우리나라는 복지 31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거기에 있고, 그 밖에는 뭐냐면 건강가정기본법이 여기 있고, 북한 이탈주민법, 그 다음에 자살 예방, 그 다음에 장애인 보조기기, 이렇게 4개가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까지 해서 요 앞에 적혀 있는 건데,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가만히 봤더니 공공구조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공구조법 있어요? 없어요? 뭘 봐요? 맨 앞에 있구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맨 앞에 있잖아요. 그럼 공공구조는 여기에 포함돼. 사회보험 관련된 거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사회보험은 뭐가 아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들어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회보험은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고 공공구조와 사회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에 뭘 찾으면 돼요? 사회보험법을 찾으면 되는 거죠. 시험 볼 때에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 원칙입니다. 이 제공 원칙도 시험에 의외로 잘 나와요.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은 뭘로 한다? 현물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서비스는 현물입니다. 서비스 자체가 현물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서비스 자체가 현물이다. 제가 서비스 현물이에요? 현금이에요? 서비스니까 현물인 거예요. 의료 서비스. 우리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거 현금이에요? 현물이에요? 현물. 이런 식인 거예요. 서비스는 그래서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에 시장군수 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자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자로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 길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예요. 자,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인가요? 여러분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우리의 자격증은 누가 줄까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누가 줄까요?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시험에는 시도지사라고 나와요. 그러면 틀린 거죠. 시도지사가 줄 수 있는 자격증이 뭐예요?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인 시도지사가 줘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누가 준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준다라는 것이고,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하죠. 그리고 정신건강, 의료, 학교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우리가 부여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죠. 일단 1급을 받고 수료를 해야, 그죠? 받을 수 있다. 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이죠? 몇 년부터 국가시험이에요? 2003년부터, 그것도 기억하시고 2003년부터 국가시험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봤더니 정신건강, 의료사회복지,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급 받으시면 다시 도전할 게 생겼죠? 난 정신건강. 정신건강 쪽으로 하면 뭐 취업이야 뭐 잘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대세는 정신건강이겠죠. 당분간은. 분위기가. 그래서 정신건강 쪽의 직원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가 있어요.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피성년 후견인. 이거는 뭐예요? 성년 후견인을 받는 사람을 피성년 후견이라고 해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잖아. 그럼 나는 성년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후견인을 받는 사람을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뭔가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은 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될 수 없다. 자격증을 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앞에 피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그러니까 집행유예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법원에서 왜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하겠어요? 여러 가지 뭐 성폭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격 상실의 사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은 사회복지사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마약, 대마, 향장신, 의약품의 중독자, 그 다음에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정신질환자는 그 관로가 또 시험에 나와요. 정신질환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냐하면 뒤에 다만이 있어요.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일함에 문제가 없으면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취소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이거 시도지사가 아니죠. 자격에 관한 건 전부 다 누구예요? 보건복지부예요. 이렇게 주어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내에서 정지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1에서 3호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취소해야 된다. 그래서 1호와 3호를 기억해야 돼. 1호는 뭐냐면 우리 모든 법에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무조건 자격을 취소해야 한대요. 이것뿐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애시당초 잘못 딴 거니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취소.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가 뭐냐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거예요. 결격사유는 뭘까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뭐 이러면 결격사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고 일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취소. 집행유예를 받으면 취소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약간 팁 얘기해주면 여러분들이 집행유예 받잖아. 보건복지부는 이걸 몰라요. 여러분들이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지자체에다가 알려줘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알려줄 의무는 없어. 우리가 법에서 그렇게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그냥 일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알려졌다. 그러면 자격 정지가 아니라 취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 일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해.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양도하거나 위변조한 경우에도 뭐예요? 자격 취소.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을 대여, 양도, 위변조한 경우에는 취소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년에 이건 반드시 취소니까 그렇게 갑시다. 네,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의무채용 제외시설이 있어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를 반드시 의무채용해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 복지 31법에 나와 있으면. 근데 제외될 수 있는 시설도 시험에 나옵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시설 중에 노인 여가복지시설이라고 있어요. 노인복지시설은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노인 여가복지시설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물론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노인 여가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를 의무 채용하지 않아도 돼. 근데 다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관은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은 제외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을 뺀 노인 여가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어디가 있어? 경로당을 얘기하는 거죠. 경로당은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길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의 재활시설 중에
수화통역,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 여기는 이쪽 전문가들이 들어가야죠. 사회복지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시설 빼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누구? 보육시설, 어린이집이에요. 어린이집에는 누가 들어가야 돼요? 보육선생님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복지사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매매, 그 다음에 성폭력, 상담소 있죠. 뒤에 상담소 들어간데도 사회복지사는 안 들어가도 돼요. 누가 들어가야 돼요? 상담사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소 들어간 데는 상담사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빠졌죠.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도 사회복지사가 없어도 돼요. 그럼 이제 됐나요? 노인복지시설 중에 노인여가복지시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였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그 다음에 또 어디죠? 어린이집. 그 다음에 상담소 들어간 성폭력. 그 다음에 정신요양원, 정신재활시설. 이렇게 사회복지사가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할 거예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은 큰 틀에서 어떻게 되냐면 시도의 허가사항이에요. 법인은 시도의 허가사항, 시설은 시군구의 신고사항이에요. 큰 틀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법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는 자는 시도의 뭐를 받아야 된다? 시도의 허가.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 사회복지법인 정관에 포함되어져야 되는 사항들이 쭉 나오는데,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도 정관에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주 나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업의 종류, 자산에 관한 얘기,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회의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회의에 관한 사항이 정관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거.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존립과 해산에 관한 사항, 그리고 남은 재산 처리에 관한 방법, 공고 방법, 이러한 부분들이 어디에 들어간다? 정관에 들어간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시도의 인가. 정관을 변경할 때. 그래서 허가이고 여기는 인가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임원이에요. 임원. 자,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은 누구를 얘기하죠? 이사와 감사를 얘기합니다. 감사도 법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과 감사 2명. 이사가 몇 명이라 해야 돼? 7명. 7명 아니고 7명 이상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7명 이사. 이게 언제 바뀌었냐면 2013년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기억할 필요 없고. 그럼 그전에는 몇이었냐면, 그전에 법제론 시험에서는 이사 5명 이상이었어요. 근데 2013년에 왜 바뀌었냐면 2011년에 영화 도가니가 상영되어졌어요. 그래서 2012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시행된 게 2013년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처음에는 5명이었는데 영화 도가니가 상영되면서 이사를 늘린 거야. 근데 이사 5명에서 2사람이 늘었죠. 이 2사람은 누구일까요? 외부 추천 이사예요. 외부 추천. 들어보셨어요? 외부 추천 이사? 그래서 외부 추천 이사도 이제는 나올 때가 돼가고 있어요. 외부 추천 이사는 어떻게 되냐면 이사 정수에 나누기 3을 한 다음에 소수점을 버린 이 사람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외부 추천 이사라 해야 돼요. 추천 이사. 그러니까 우리 이사가 몇 명인 줄 알아요? 10명이에요. 우리가 시설의 이사가 10명이야. 그러면 이 10명 중에 외부 이사는 몇 명이라 할까요? 나누기 3하면 어떻게 돼요? 3점 얼마죠? 그러면 소수점은 버리고 3명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외부 이사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은 내부 이사, 3명은 외부 이사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그게 다음이네.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아까 시도에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있다 그랬고 시군구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다 그랬죠. 여기에서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 선임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법인 중에 외부이사가 있는데 한 사람이 해외 이주 갔어. 그래서 한 사람이 뭐가 됐어? 결혼이 생겼어요.
자, 결혼이 생기면 몇 개월 이내에 보충해야 될까요? 시험에 나옵니다. 2개월. 결혼이 생기면 2개월 이내에 채워야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이, 근데 이게 외부 이사가 빠져나간 거야. 그럼 외부 이사가 들어와야죠. 그러면 외부 이사를 할 때에는 아까 시도사회보장위원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둘 중에 담당하는 곳에다가 하면 한 사람이 필요하면 몇 사람을 추천해준다? 3명을 추천해줘요. 그러면 법인에서 3명 중에 몇 사람 뽑으면 돼요? 한 사람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2명을 2배수를 추천해줬는데 우리 법인도 그래도 우리와 협력이 가능한 사람을 뽑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외부이사라도. 그런데 2사람 중에 뽑는 건 너무 부당하다. 그래서 3사람을 늘어났어요. 그래서 3사람을 추천해줘서 이 3사람 중에 한 사람은 무조건 뽑아야 될까요? 안 뽑아도 될까요? 무조건 뽑아야 됩니다. 안 뽑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돼요. 왜? 이거 외부 추천이사라는 것은 너희와 협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을 뭐 하기 위해서 완전히 감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대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조언이나 이런 자문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중에서 안 뽑는다라는 것은 너희 뭐 입맛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 선임한다. 이사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자, 7명이 이사야. 7명이 이사야. 특별한 관계에는 몇 사람이에요?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5로 나누면 얼마가 되죠? 1. 얼마죠? 이걸 초과할 수 없대. 그러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 몇 사람까지 가능할까요? 없어. 한 사람은 그냥 나와 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0명이 되기 전까지는 부부가 이사가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10명이 되기 전까지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안에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는. 그 다음에 외국인이 있나? 외국인 이사는 2분의 1 미만이라야 돼요. 그 다음에 있죠? 외국인 이사는 2분의 1 미만이라야 돼요. 왜 외국인은 2분의 1 미만이라야 돼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가운데 의결을 해버릴까봐. 그래서 2분의 1 미만이라야 된다. 그리고 이사의 임기는 몇 년? 3년, 감사는 2년. 그 다음에 결격 사유가 있어. 미성년자 안 돼요. 그 다음에 피성년후견 여기도 안 돼요. 피한정후견은 안 되고. 자,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도 임원이 될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사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아까 결격사유 없었잖아요. 바로 앞장에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파산 선고를 받고 이거 없었죠. 원래 있었는데 빠진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가능하고, 근데 임원은 파산 선고를 받으면 임원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혼이 생기면 몇 개월 이내에? 2개월 이내에 보충해야 한다.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하고 직원을 겸할 수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사는 그 시설의 원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장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사는 그 산하시설의 직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감사는 얘기 없는 것 같은데, 감사는 그 산하시설의 원장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직원은 될 수 있을까요? 없어. 감사는 직원도 장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사는 장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산.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을 우리가 처음에 설립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재산에 관한 사항이 아까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은 재산을 어떻게 나누냐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눕니다. 기본재산은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 가치 쉽게 바뀌지 않는 재산이고, 보통재산은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뭐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보통재산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은 정관에도 들어가요. 기본재산은 정관에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보면 기본재산에 관한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 용도 변경을 하려는 경우는 시도지사에 뭐를 받아야 된다? 허가. 이게 기본재산. 재산은 시도지사의 허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시도의 허가지만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이다라는 거예요. 재산이 뭐 중요하길래 법인에, 사회복지 법인을 무조건 취소해야 되는 이유가 딱 2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어.
아까 모든 법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한 거는 무조건 취소라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 법인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 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무조건 취소야. 또 하나가 뭐냐면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았을 때 취소해. 무조건 취소해요. 법인을 딱 설립하려면 기본재산 그 목록을 가지고 가요. 재산 목록, 그 출연 재산 목록, 보고서를 가져가는데 이거를 출연하지 않으면 무조건 취소야. 그래서 법인의 아까 사회복지사는 무조건 취소하는 게 세 가지였죠. 뭐예요? 거짓 구박계. 그 다음에 결격상의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위변조. 근데 법인은 두 가지예요. 거짓 구박계, 그 다음에 기본재산 출연하지 않는 게. 이건 무조건 취소다. 그만큼 기본재산이 법인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재산도 허가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도지사는 사회복지 법인이 그 다음에 나와 있네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을 받았을 때 그리고 사회복지 법인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데는 설립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어디에 기속되죠? 국가나 지자체에 기속된다는 것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시험에 잘 나와요. 해산한 법인의 재산. 왜 그러냐면 요즘 해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 가져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시험에 많이 녹여내는 거죠. 그 다음에 수익사업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법인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거기 봤더니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도 법인 여러분들 가까운 법인에서 수익사업 하는 거 봤어요? 바자회 수익사업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바자회도 작지만 다 수익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익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은 어떻게 써야 돼요? 목적사업으로 써야 되는 거죠. 법인의 설립 목적사업으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정책권이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 간 연계협력, 소외계층 발급, 전국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 시도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 전부 다 뭐예요? 어제 배웠죠? 뭐예요? 전부 다 둔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둔다. 2025년 1월 3일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둔다로 기억하시면 돼요. 중앙에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데 단독법인이고 시도에도 여기 시도에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데 얘도 단독법인이에요. 그리고 시군구, 우리 제주도는 시군구에 아직 없는데 시군구도 내년 1월 3일 지나면 무조건 더 해야 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는 안 만들어도 돼. 제주도는 지금 행정시예요. 이게 기초단체가 아니라서 안 만들어도 문제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행정체계 개편을 해서 기초단체로 가면 얘는 법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 제주도는 양행정시긴 하지만 거의 기초자치단체에 준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기초단체 시군구에 둬야 되는 것은 우리 제주도에 다 두고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시험에 뭐가 나왔었냐면 위에 조사, 연구 및 정책 건의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이다라는 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우리가 뭐 해요? 막 정책 아젠다 포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뭐 하려고? 도지사에게 정책 건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사, 연구 사업, 정책 건의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거야? 협의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여기까지 하고 쉴 거예요. 하고 밥 먹으러 가면 되겠네요. 사회복지 시설. 국가와 지방 시설은 뭐예요? 일단 시설은 시군이 신고인데 시군구예요. 그래서 시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막 시도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어. 맞죠? 이것도 시험에 나와. 국가와 지자체는 당연히 자기네가 시설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직영이라 그러잖아. 자기가 해서 운영하잖아. 직영으로. 옛날에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저기 동구국지관이 직영으로 운영했잖아요. 그랬다가 위탁 줬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어? 직영할 수 있어. 그런데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이나 비영리법인에 또 뭐도 할 수 있어?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의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보험가입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시험에 나와요. 보험가입은 두 개야. 화재, 안전. 그래서 보험가입의 의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화재 외에 안전사고로 인한 생명, 신체 피해를 입은 보호 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둘 중에 하나에 가입하면 돼요. 하나는 뭐냐?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면 돼요. 둘 다 가입해야 한다. 틀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에 가입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설에서 봐요. 이 보험료 시설에서 돈 벌어서 내나요? 아니, 보조금에서 내잖아요. 그건 뭐예요?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당연한 거죠. 안전점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여기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사회복지시설은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어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시설의 장. 안전점검 시설의 장이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사회복지관 이제 우리 너무 잘한다, 그죠? 자, 사회복지관 하면 우리가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게 몇 가지 있다 그랬죠. 일단 모든 주민은 사회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우선 지원이 있죠. 누구예요? 네 개죠. 첫 번째 수급자 차상위, 두 번째 노인,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 세 번째 취업과 취업 알선이 필요한 주민, 네 번째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 아동, 청소년. 그게 여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4개 우선 제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또 기억하라고 그랬죠. 뭐 기억하면 돼요? 3대 기능. 무슨 기능 있죠? 사례 관리. 그 다음에 뭐죠? 서비스 제공. 그 다음에 뭐죠? 무슨 조직화? 지역 조직화. 사례 관리에는 뭐가 있어요? 사례, 발굴, 사례, 개입, 서비스, 연계. 요거는 뭐 전부 다 여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역 조직화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자주복 있다 그랬죠? 자원 개발 및 관리. 여기에 후원자가 여기 들어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주는 뭐예요? 주민 조직화. 여기는 지역 조직화인데 지역 조직화 안에 주민 조직화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죠? 주민 교육이 여기 들어가 있어. 교육은 전부 다 여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주민 교육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복지 네트워크.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실습생들은 이해를 받는 거야. 그래서 사회복지관은 반드시 실습생을 받아야 돼. 한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왜? 기본 사업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만 암기하면 대부분 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주복 암기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의 장, 운영위원. 자,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해야 한다. 당연한 거고. 시설의 장은 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에 관한 시설 종사자 어쩌고 저쩌고를 위해서 뭘 둬야 된다? 운영위원회. 자, 운영위원회는 일단 운영위원회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5인에서 15인이에요. 운영위원회는 5인에서 15인인데 자, 여기 들어가는 사람 얘기해 봅시다. 시설의 장, 지역주민, 종사자, 이용자, 보호자,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요. 자, 시설의 장, 지역주민, 종사자, 이용자, 보호자,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운영위원회는 뭐만 있어? 심의권만 있어요. 운영위원회는 심의권만 있어. 의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틀려. 의결은 누구한테 있어? 아까 이사회에 있어요. 그래서 시설의 장, 지역주민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떤 거 논의하겠어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다음에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용자의 인권, 안전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기본은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여기에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제주도 모든 시설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막 예산 결산 심의하고 이랬는데 거의 다 이제 빠졌어요. 왜냐면 법에 그런 얘기가 없는데 계속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이나 결산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있어. 그건 보고사항으로 끝나는 거예요. 심의사항은 없어요. 거기에 봤더니 그런 내용들이 있죠. 거기에 보니까 예산에 대한 얘기는 1도 없어.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수립, 그 다음에 프로그램, 그 다음에 종사자의 근무 환경, 시설 거주자의 생활 환경, 그 다음에 거주자의 인권,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 이런 얘기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결권은 없고 심의권만 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아까 얘기한 여기에 적혀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자, 운영위원회로 선정되면 누가 임명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 시공구청장. 왜냐하면 시설은 시공구사항이기 때문에 시공구청장이. 자, 그 다음에 수용인원 평가입니다. 자, 수용인원은 사회복지시설은 300명을 넘을 수가 없어요. 초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뭐가 있어? 다만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원은 요양시설은 300명을 초과할 수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언제부터 한다고 했어요? 1997년 IMF가 터진 1997년에 사회복지 사업법이 바뀌면서 시설은 3년마다 평가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최초로 평가한 건 언제냐면 1999년이에요. 거기까지 기억합시다. 97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평가가 시작되고 최초로 평가한 것은 1999년이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질문.